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미 강한 팀을 이끄는 사람과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고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의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을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 300일 프로젝트.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1946년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바르셀베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재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축구 열기가 너무 뜨거웠고 아이들은 골목과 공터에서 하루 종일 공 하나로 뛰어다녔습니다. 히딩크 역시 그런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엄청난 천재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떤 팀은 강할까? 또 왜 어떤 선수는 포기하지 않을까? 끝까지 뛸까? 평범한 선수들도 강팀을 이길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훗날 세계적인 명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프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평가받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경기를 읽는 능력은 대단했죠. 선수보다 감독으로서의 재능이 더 컸다고 할까요? 은퇴 후 그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명문 구단인 PSV 아이트호벤 감독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기존 감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 양도 많았고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선수들도 히딩크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뛰는 팀이 결국 승리한다. 그 결과 PSV는 강팀으로 성장했고 히딩크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감독이 됩니다. 이후 그는 네덜란드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팀을 4강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거스 히딩크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 놀라운 도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 한국 축구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강팀이었죠. 예. 그러나 종이 호랑이란 말이 있듯이 세계 무대에서는 변방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약체였죠. 약골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늘 아쉬운 성적을 냈고 많은 사람들 말했습니다. 야, 한국은 안 된다. 세계 강팀과 수준 차이가 크다. 동네 축구다. 하지만 히딩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봤죠. 그리고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자마자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수들은 끝없이 뛰어야 했고 체력 훈련도 매우 강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말 빠르다. 끝까지 뛰게 만들면 세계도 이길 수 있겠다. 하지만 히딩크가 바꾼 것은 단순히 체력과 전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문화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팀은 이 강한 선후배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후배는 선배 눈치를 봐야 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말했죠. 축구장에서는 선후배가 없다. 잘하는 선수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그에게는 학연도 인기 선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컨디션만 봤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표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도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눈치보다 경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억지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선수들의 마음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들은 세계 강팀만 맞으면 바짝 긴장했거든요. 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늘 말했습니다. 경기를 즐겨라. 엔조이.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그 한마디는 위축된 선수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선수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강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특히 그는 선수들의 현재보다 가능성을 먼저 봤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죠. 예, 당시만 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었지만은 히딩크는 그의 성실함과 활동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지성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왜 뛰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든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감독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 상대는 폴란드였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긴장을 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고 결국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죠.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강남역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생각이 또렷하네요. 너무 난리 났었죠. 난리 났어. 네. 그다음부터 포르투갈 강팀 아닙니까? 포르투갈도 한국 선수는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선전을 했죠. 예. 선빵을 한 거죠. 또 승리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사는 처음으로 16강까지 가게 된, 그죠? 그 다음, 누굽니까? 이탈리아전입니다. 이탈리아전. 당시 세계적인 스타들이 가득했던 강팀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연장전까지 갔죠. 연장전까지. 몸이 무너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안정환의 반지 세레모니, 골든골. 8강까지 해요. 8강. 다음은 스페인. 막강 스페인. 예? 막강 스페인. 스페인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가 있어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얼마나 가슴이. 저는 그때는 또 강동 암사 축제에서 또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이 경기를, 예, 제가 사회를 보고 응원하게 됐는데, 난리 났습니다. 예. 승부차기 이겼지 않습니까? 뭐 난리 났죠? 그게 축제장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정말 난리 났던 추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4강. 저희들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월드컵 4강이 오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대한민국, 코리아가 4강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중심에는 그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 본인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우리 선수들이 만든 것이다. 겸손하죠? 네. 그는 한국 선수들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축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유럽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히딩크는 단순히 축구 경기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남겼습니다. 히딩크의 성공 요인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이름값보다 실력을 먼저 봤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믿는 리더십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늦었다고 말하고 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믿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감독 거스 히딩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도 오늘 빨간색 입고 왔지 않습니까? 붉은 악마 생각나네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배준아 TV가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팍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빠빠빠빠빠 화이팅!